정원은 3천조에 해당하는 게 정원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원 산업도 이제는 폭발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천조 원의 세계 정원 시장에서 우리 정원 먹힐까요? 먹히죠. 자연 정원이 뜨고 있어요. 우리 선조들은 이미 자연 정원을 가꿨던 민족입니다. 그 밑에 물이 얼렁얼렁하면서 저를 희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바람 소리도 넣잖아요. 새 소리도 넣고 물소리도 넣는 게 우리 정원입니다. 도심에서 단절된 자연과 단절된 도심에서 어떻게 정원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도로나 광장이 잔디밭 아니면 나무로 심겨져 있었는데 그렇죠. 광화문 광장에 정원이 들어왔습니다. 서울 시민들도 아 이게 정원이구나 라는 개념을 잡기 시작했고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보는 정원. 정원은 행복으로 가는 시간 여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토크 한우물의 천우정입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지식 속으로 풍덩 빠져볼 준비 되셨나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식물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야생화와 사랑에 빠진 분, 한국식 정원을 널리 전파하고 있는 식물 전문가이자 품종 독립군 박공영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세계 정원 산업이 3천조에 달한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었고요. 세계적인 트렌드 속에서 한국 정원이 뜨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던 것 같은데요.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한국에 대한 정원의 트렌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보통 우리가 농업 그러면 힘들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쵸. 또 화훼 산업 그러면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수박 얼마에 사 드세요? 수박 보통 한 2만 원? 그렇죠. 만 원? 2만 원 정도 아닌가요? 예. 네. 수박 씨앗은 500원밖에 안 합니다. 씨앗은 500원 정도인가요? 수박 씨앗 500원짜리를 심으면 네. 이 친구가 열심히 자라. 자기 스스로 자라가지고 열매를 크게 맺어줘요. 그러면 그게 10,000원, 20,000원 합니다. 몇 배가 성장한 거죠? 도대체 몇 배인 거죠? 제가 양귀비 아버지인데 양귀비 아빠인데요. 네. 한국에 꽃양귀비를 전파한 사람입니다. 양귀비는 하나를 심으면 많이 달릴 때는 20만 배가 늘어납니다. 세상에. 이게 바로 식물이고 정원 산업이죠. 아니 그리고 또 요즘에 보면은 저같이 좀 젊은 주부들 같은 경우는 파테크, 예. 식테크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는데 사실 예. 다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파테크다, 식물 테크다 이런 거는 이제 경제적 관념이잖아요. 몬스테라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예. 요즘에 최근에 그 젊은 친구들이 열풍이 불었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도 열풍이 불었어요. 맞아요. 저도 방방마다 사실 키우고 있습니다. 예, 이파리 하나가 네. 몇십만 원하고 몇백만 원 해요. 몇백만 원까지 하나요? 그럼요. 네. 예, 뉴질랜드에서는 한 폭이 2천만이 넘게도 팔린 적이 있습니다. 오 정말요? 예. 그 기준이 다 다른가 봐요. 그렇죠. 네. 예, 이파리에 무늬가 들어가는데 알보라는 친구는 하얗다는 뜻인데 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혹시 있나요? 분재 들어보셨어요? 분재 식물에 좀 관심 있으면은 들어는 봤죠. 난 들어보셨어요? 네. 예. 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난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난이나 분재 같은 거는 개인들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비싼 난은 한 포기에 2억을 호가했습니다. 2억이요? 와. 특히나 난에 무늬가 들어갔거나 난 꽃이 원래는 녹색으로 피는데 네. 노란색으로 피거나 빨간색으로 핀다든가 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되기도 했어요. 난 같은 경우 비싼 거는 2억 하는 거는 쉽게 찾아볼 수도 있어요. 아니 식테크가 되게 요즘 트렌드다. 파테크 이런 거는 정말 이렇게 조금씩 돈을 세이브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난테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이전부터 있었던 거다라는 걸 새삼스럽게 제가 느끼게 되네요. 예. 네. 그러면 좀 더 해드릴게요. 네. 혹시 비트코인 요즘에 팍 떴다 팍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비슷한 게 17세기 이미 있었어요. 17세기요. 예. 튤립 얘기입니다. 튤립. 예. 네. 네덜란드에서 튤립이 부의 축적으로 했던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에 가장 비쌌던 튤립 하나는 한 알에 집 6채. 한 알에 집 6채요? 예. 와. 예. 그런데 그게 품종이 아니라 병이 걸린 거예요. 꽃잎에 네. 무늬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병은. 그 바이러스인데 그게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돈이 되니까 농업인들이 그 바이러스를 오히려 식물한테 튤립에 해가지고 점점 너무 이제 폭발적으로 생산이 되니까 폭락한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 약간 식물이 이렇게 환산 가치, 돈의 가치가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해봐서 굉장히 신선한데요. 너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재미있습니다, 박사님. 근데 여기에 있는 또 식물들을 보니까 본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뭔가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네. 이 친구들은 저희 아이들이에요. 이는 맹문동이고 저거는 부추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라고 진짜 자식처럼 이름을 지어주시네요. 네. 이 친구는 제가 개발하고 있는, 육종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원래 이 친구는 맹문동이라고 하는 친구는 머리를 맑게 하는 알뿌리를 쓰는 친구인데 제가 유럽하고 이제 로열티도 받고 식물도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전문 식물 중에 하나가 사초라는 식물이 있어요. 카렉스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내가 유럽에 있는 친구한테 우리나라가 사초가 아주 유명하니까 사초를 가지고 내가 좋은 품종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왜 하냐? 당신이 그거 왜 하느냐? 누구누가 잘하고 있는데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로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 고민했어요. 아무도 하지 않은 것 중에 뭐가 좋을까? 또 우리 거 가지고 우리나라에 사는 식물 가지고 뭐가 좋을까? 그 사초라는 친구가 잎에 무늬가 예쁘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겨울에 상록이야. 겨울에 파란 색깔이거든요. 그 오다가 생각을 했어. 우리나라에도 겨울에 파랗고 상록이면서 꽃이 피는 식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맹문동이었어요. 그렇군요. 이 맹문동이 10년 걸린 맹문동입니다. 10년이나 걸린 건가요? 이 품종 만드는데 10년이 좀 더 걸렸는데요. 갑자기 더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 이 친구가 약간의 황금색이잖아요. 네. 여름에는 전체가 황금색이에요. 와. 지금은 이게 식물이 생육기가 아니기 때문에 녹색으로 다시 돌아와 있지만 봄부터 여름까지 또 이게 황금색으로 피고 7월달 되면 꽃이 보라색이 쫙 핀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이 맹문동은 그래서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나중에 혹시 가실 때 제가 좀 드릴게요. 먹어보면 부추 맛이에요. 정말요? 우리가 그 전으로 먹는 그 부추, 묻혀서도 먹는 그 부추 맞나요? 부추는 먹으면 알로에처럼 끈끈한 점액이 있습니다. 되게 특이하네요. 아삭아삭하고. 그럼 실제로 식용으로도 가능한 그렇습니다. 건가요? 원래는 정원에 심던 식물인데 저 식물을 가지고 먹게도 했고 또 하나는 이 친구 안에 있는 좋은 유효 성분을 가지고 화장품 원료로도 만들고 또 그 건강식품으로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또 집중하는 게 식물 신소재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그래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저 친구가 알로알리라고 그래요. 진짜 굉장히 신선하고요. 이게 바라만 보아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가치를 봤을 때는 또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흥미롭습니다. 아마 방송을 보시는 뭐 청년 농부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자극이 될 건데요. 어떻게 해서 박사님은 이런 꿈을 또 꾸게 되신가요? 정말 저희 제목처럼 이렇게 한 우물만 파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군인이요? 네. 네. 별을 달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집이 좀 가난도 했고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영향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아주 인기 있는 학교가 국가에서 장학금을 줘서 가는 학교가 있는데 그게 기술고등학교. 그래서 진주에도 기술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가려고 이제 시험 보러 가는 날 우리 형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부모님한테는 형님이 그때 형님은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계셨고 그래서 저를 데리고 진주로 가는 길에 중간에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간에 내리라고요? 버스에서 시험 보러 가는 날. 그럼 무뚝뚝 내렸어요. 그리고 형님하고 지리산 여행을 했습니다. 지리산 여행. 형님께서 막내야 너는 이렇게 기계를 만지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안 되니까 서울로 가자. 서울 가면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때는 막연히 형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너무너무하게 나는 시험이 이제 떨어진 걸 알면서도 열심히 시험 보고 왔다고 그랬죠. 그러시다가 또 농대로 가게 되신 게 또 어떤 계기가 되셨는지. 예, 그래서 다른 내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뭐 시에 또 빠졌죠. 그 당시에 뭐 시를 쓴다고 이렇게 하는데 형님이 이제 그 당시에 군대에 있으시다가 이제 졸업할 때가 제대할 때가 되신 거예요. 네. 저한테 또 그러시더라고요. 야, 시를 쓰려면 문학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럼 제대로 해야지. 그랬더니 농민문학 어떠냐? 아버지가 농업인이었으니까 농민문학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농민문학 해야죠. 그랬더니 야, 그러면 농대 가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농대하고 시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국문학을 전공하려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막내야, 우리 집이 가난해서 너하고 나하고 대학을 동시에 가는 거는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도 농업을 시를 쓰려고 그러면 농민문학을 한다고 그런다면 농대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농대를 가게 됐죠. 아니 아까 중간에 버스에서 내릴 때도 그렇고 네. 농대를 갈 때도 그렇고 형님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어떻게 농대에 들어가셔서 시를 쓰기 시작하셨나요? 예, 그때도 시를 썼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형님이 사실은 저한테 참 인생 멘토였죠. 시를 써서 학보사에서 원고료도 받아서 술도 먹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85년도 우루과이 라운드가 네, 막 할 때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시를 써서 어떻게 우리 농업인을 먹여 살릴 수 있느냐. 아니다. 지금 봐라. 우루과이 라운드가 있고 농산물이 이렇게 봄물처럼 들어오는데 네. 오히려 좋은 품종을 개발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른 거예요. 내 생각은 나는 시를 써서 우리 농업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품종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슴이 이제 뻥 뚫려. 그때가 가을쯤 됐는데 막 가슴이 뻥 뚫리면서 이게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 생활도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활하다가 우리 지도 교수님이 이제 그 학교는 지방에 있어가지고 저 출퇴근 버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타게 됐어요. 우리 가십니까? 그랬더니 따라오면 알아. 그래서 이제 따라간 데가 뭐냐면 네. 한국 자생식물 동아리 연구회였어요. 이창복 교수님이 그 당시에 좌장을 맡으셔가지고 끌고 있던 건데 우리 이창복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식물 분류학자이십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교수님들이 앉으셔가지고 이 식물 사진을 한 장씩 보면서 근데 그걸 보면서 제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식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당연히 만들 수 있다고. 뭔가 답답했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고민을 딱 풀어주는 뻥 뚫렸죠. 네, 그랬을 예, 것 뻥 같아요. 뚫렸습니다. 네. 그 집에 가자마자 어머님한테 말씀했어요. 그렇군요. 나 군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당연히 다들 군대 가니까 당연히 군대 가라. 근데 제가 또 부탁을 했어요. 제가 갔다 와서 또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 달에 3만 원만 저금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군대 생활을 이제 군대를 갔는데 포병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들어간 거예요. 민통선 아니니까요. 네. 그게 제가 가서마자 이 식물을 이렇게 접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 예. 이게 무슨 진짜 운명 같은 예, 이야기인데요. 예.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네. 형님한테 편지를 써서 형님 내가 이 부대를 갖고 올 테니까 꽃씨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꽃씨를 한 박스씩 보내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제가 막 뿌리고 다녀요. 이렇게 꽃을 뿌리고 막 정을 갖고 오니까 부대장님도 좋아하고 또 인사계님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간다고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 민통선 아니기 때문에 그 위수 구간만 빠져나가지 않으면 된다. 산에도 갔다 와도 돼. 그러니까 휴일날 제가 산에 가서 좋은 예쁜 거 캐다가 또 심어 놓지만 제가 공부를 한 거야. 그 캐서 안에서도. 식물을 캐보기도 하고 네. 또 그걸 먹어보기도 했어요. 제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죽을 거 아니에요? 고기도 많이 넘겼습니다. 세상에. 그 당시에 천남성이라고 있는데 천남성은 뿌리를 캐면 감자 같은 이 뿌리가 나와요. 그 뿌리를 탁 자르면 우유처럼 뽀얘지거든요. 그걸 혓바닥으로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조금 있으니까 혀를 마비시키나요? 지금 정도 얘기하면 마비가 아니라 벤치로 집게로 내 혀를 뽑아내는 정도로 어머. 아픕니다. 왜 그러셨어요, 박사님?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사약의 원료인 거예요. 그렇군요. 피를 토하게 만드는 사약의 원료, 그러니까 세포를 파괴하는 정도의 강한
독성이 있는 식물이라는 나중에 알았죠. 아니, 네. 우리 박사님은 남들은 군대 가면 다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진짜 꽃을 심어서 꽃길을 걸으시다가 독초도 그렇게 직접 체험해 보시고 뭐 우여곡절이 정말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꽂히면은 뭐든 정말 끝까지 꼭 해내야 된다 이런 성격이신가 봐요. 사실은 대학원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서울종묘를 우연히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한 달만 다니고 오면 되겠다 해서 그래도 대학원 가기 전에 경험이라도 하자라고 해서 서울종묘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 이제 회장님이 회식 자리에 가서 이제 뭐 술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쭸어요. 회장님 왜 경영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회장님이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아직 1등을 못했다. 돈도 많이 버셨고 이미. 그런데 1등을 못했는데 내가 이제 1등을 하고 나면 전문 경영인을 맡기겠다. 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잘하면 사장 줄게. 어머, 예. 마치 기회가 엄청난 기회가 온 거네요. 예, 그래서 네. 대학원 가는 걸 포기하고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네. 예, 열심히 일해서. 또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어요. 예, 열심히 했어요. 네. 근데 서울 종묘를 열심히 다녔는데 97년이죠. 네. 서울 종묘를 팔아버렸어요. 아, 외국 다국적 기업 노바디스라는 회사에 팔아버린 거야. 회장님 찾아갔어요. 회장님 왜 팔았냐. 아직 내가 사장도 못 됐고 대표도 안 됐는데 팔면 안 된다. 그 엉엉 울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랬더니 또 네. 회장님께서 어깨를 또닥또닥 하시면서 조금 기다려봐라. 그리고 안 있어서 얼마 안 있어. 한 달도 아닙니다. 네. IMF가 터진 거예요. 회사가 넘어가 난 다음에 다국적 기업인데 사표를 썼습니다.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못 다니겠다 했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말리고 또 상황적으로도 안 되고 해서 제가 그 3년을 더 다녔어요. 3년을 다니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100% 180도 또 바뀌었어. 또 바뀌셨어요? 예, 네. 예, 예. 왜 바뀌었느냐면 우리 서울 종묘가 팔리고 흥농 종묘가 팔리고 우리나라 종묘회사가 다 팔린 이유는 하나였어요. 경쟁력이 부족했던 거야. 예, 그래서 다국적 기업한테 팔렸으니까 우리 걸 다 가져갈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았어요. 좋은 종류를 많이 갖다 주고 우리나라 연구원들 보고 연구해라, 개발해라. 네. 그리고 그걸 갖다 파는 거야.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품종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다 파는 거였어요. 그걸 보고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회사 생활이 이제 계속 이어졌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3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독립했습니다. 귀농했습니다. 근데 귀농하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대반전인데요? 예, 힘들지 않으셨다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그만큼 돈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일이 재밌었다고 얘기가 되겠죠. 제가 귀농자금 2천만 원 받고 네. 또 퇴직금은 우리 집사람 주고 난 다음에 돈이 정말 없었어요. 예, 그렇지만 그 중국에 먼저 한국 말고 중국의 백두산 밑에 회사를 먼저 차렸습니다. 먼저 차려서 백두산에 있는 원종들 우리나라 원종이 같은 거니까 백두산의 원종들을 채종을 해서 그게 3만 평에 임대를 해서 길렀어요. 와.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50만 원 주고 네. 600평 하우스 임대를 했습니다. 600평이요? 네, 600평인데 그 당시에 그 우리 그 회사 선배가 빌려주신 거야. 그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600평 하우스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해에 4억 6천 매출 올렸어요. 네? 지금 그 당시 금액으로 예. 4억이 넘는? 예, 예. 그것도 600평 하우스니까. 와, 엄청나네요. 네, 평당 80만 원입니다. 엄청납니다. 네, 그 땅이 그 당시에 평당 30만 원 하는 땅이야. 와. 그러니까 1년 농사 지었으니까 3평씩은 살 수 있었겠죠. 네. 그 다음에 6억 8천, 그 다음에 12억 뭐 이렇게 더블씩 거의 더블의 수준이 늘었고 제가 귀농한 지 3년 만에 우리 이천 농장, 현재 이천 농장 10,000평을 사게 된 겁니다. 10,000평이요? 예, 예. 와. 아니 저는 뭐 농업이라 그러면 전통 산업이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 정도면
엄청 큰 규모의 경제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엄청 큰 돈이네요, 진짜. 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우리 저 농장의 정원입니다. 2,000의 만평. 예. 아까 그 말씀하셨던 튤립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처 이게- 바이러스 상처 입은 예, 튤립. 네. 여기가 이게 지금 이 사진은 19년도의 정원 초기의 어머, 사진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아시는 것처럼 핑크뮬리예요. 네, 핑크뮬리 그렇군요. 한꺼번에 많이 심는 거는 보시겠지만 또 이 꽃은 제가 그 튤립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네. 정원 안에다 심어요. 그러니까 식물과 식물 스스로 그 자리를 피해가면서 살 수 있도록 정원 안에 우리가 보통 아직도 일반 분들은 정원을 할 때 튤립 따로 심고 그쵸. 따로 심고 이렇게 심을 거예요. 그런데 튤립은 4월 20일 날 만개를 하거든요. 4월 20일이면 아직 싹이 많이 안 나올 때예요. 그런데 정원에는 또 그런 꽃들이 있으니까 정원에 자체적으로 이제 심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이거는 한 6월 정도 된 사진입니다. 와.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튤립이 뜬 사진이에요. 아까 그 사진에 그 튤립 있을 때 저 소나무 봤을 건데요. 그 소나무하고 같이 이게 보면 같은 자리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피고 지고를 연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아니 너무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게 뭐 1월에 갔을 때 다르고 2월에 갔을 때 다르고 3월에 갔을 때 다르고 다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진은 가을 사진입니다. 8월. 가을은 또 다르네요. 이제 막 가을이 될 때 온도가 내려가면서 안개 피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 뒤에 나무 있는 큰 나무 있잖아요. 저것도 제가 개발한 나무예요. 개발을 했다고요? 예. 저 나무도? 앞에 이 수쿠령도 제가 개발한 겁니다. 세상에 너무 그리고 아름다워. 정원에는 많은 분들이 꽃만 생각하면 약간의 서정적이잖아요. 네. 저는 거기다가 닭도 기르고요. 또 토끼도 풀어놔요. 그냥 막 뛰어다닐 수 그렇죠. 있게. 그러면 아이들이 오면 너무 좋아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정원에는 벌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원의 벌은 밖에서 들어오는 곤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원 밖에서 날아 들어오고, 나비는 정원 영내 곤충이라는데 그 나비는 우리 정원에서 태어나는 애야. 그래서 제가 미리 심을 때 나비가 먹을 수 있는 애를 심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봄 되면 노란 나비가 나오고, 그 배추인 나비라고 그래요. 하얀 나비가 나오고, 여름 되면 또 알록달록한 나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나비가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심어놓으면 나비가 그 유충이 벌레가 보이거든요. 이 벌레가 보이는데 이 벌레 보고 왔어? 제가 기다렸어. 근데 이 친구는 사람들이 보면 징그럽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벌레니까. 근데 그 벌레가 한 달이 안 돼서 아주 예쁜 나비가 돼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다들 좋아하죠. 당신은 흑수저다. 아버지 농사 얼마나 지어요? 그러면 뭐 한 1,000평 지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은 3,000평 짓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10억이십니다. 오. 100억이시네요. 제가 많이 팔 때 양귀비 씨앗만 2톤 팔았습니다. 와. 그러니까 2톤이면 저 백두산부터 지리산, 저 한라산까지 다 평당 80만 원에 매출 올렸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지금까지 25년 동안 돈도 많이 벌었고, 네. 제가 또 만족스럽고 또 앞으로 기대도 하고 있으니까 좋은 노하우도 전달하고 싶고 그렇습니다.